자, 안녕하세요. 부곡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자, 드디어 이제 2단원이 끝났습니다. 관료제까지 끝났고요. 이번 시간에 문화와 사회 3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의 1단원은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문화와 일상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화의 요소와 기능, 세 번째로 문화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배우도록 할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가 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문화의 요소와 기능은 덜 중요하고요. 문화의 의미와 속성, 그 다음에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고 수능에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문화의 의미 먼저 볼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것은 우리나라 신문 사이트, 언론 사이트에서 뉴스를 치니까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제 문화를 누른 거예요. 그랬더니 최신, 문화 일반, 책, 연극 클래식, 학술 문화재, 종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누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책, 문화재, 종교, 미술, 음악 이런 것들이죠.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 유행 말이 되고 있는 신경숙 씨 소설에 대한 표절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기사로 나오게 되고요. 이럴 때 사용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영국의 문화라고 쳤더니 위키백과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영국의 문화는 영국과 영국인과 관련된 인간 생활과 상징의 패턴이다. 또 영국인들이 하는 의상, 문화 상징이라고 하는 영국사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된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영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국의 문화라고 나왔네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앞에 거는 뭐 예술적인 것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뒤에 것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 같아요. 그쵸? 그래요. 맞아요. 문화는 좁은 뜻으로는 좀 세련되고 예술적인 것을 의미해요. 자, 방과후 학교가 끝나고 나서 일부 선생님들께서 이제 좋은 뜻으로 쫑파티를 해 주셨나 봐요. 그쵸? 방과후 학교 길게 하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먹고 좀 힘내자 이제 이런 뜻으로 고맙다 이제 이런 뜻으로. 근데 이제 먹고선 아무데나 놔두고선 치우지 않고 가니까 다음날 그 반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죠. 아우 도대체 문화인들이 왜 그러지? 이럴 때 사용하는 문화가 바로 좁은 뜻의 문화죠. 세련되고 교양 있고 하는 것들. 넓은 뜻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동 양식이나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영국 문화나 청소년 문화처럼 전체적인 문화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화는 성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에스키모인들이 이글루를 지은 거고요. 여기는 한국의 한옥이 있고요. 여기는 그 수상가오 물 위에 지은 집이죠. 요 세 개는 전부 다 집이에요. 그쵸? 사람은 나무 밑에서 또는 땅굴이나 이런 데서 자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건축물을 짓고 그 환경에 맞게 집이라고 하는 것을 졌어요. 요게 문화의 보편성이에요. 문화는 어떤 사회나 비슷하게 존재하는 양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결혼할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혼례라고 하는 양식, 예식이 있고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라고 하는 예식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글루, 한옥, 수상가옥이 다 다른 것처럼 각 문화마다 특수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지가 않고 환경과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어떤 문화나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을 갖기 마련이에요. 우리 사회 문화의 특징으로서 자연현상은 보편성을 갖고 있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성을 다 갖고 있다 그랬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문화의 속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되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표시 빵빵빵빵 많이 치시고요. 자, 문화는 첫 번째 학습성을 갖고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품 같은 경우요. 잠자는 거 이런 건 문화가 아니죠. 또는 피부 색깔이나 눈동자 색깔은 문화가 아니에요. 자, 후천적으로 배워서 하게 되는 것을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머리가 똑같은 갈색이라고 하더라도 자연 갈색은 너는 머리가 갈색인 문화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 못하죠. 반면에 염색을 하게 되면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빨갛게 염색을 하게 되면 그 나날은 그 사람들은
염색하는 문화를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학습성이라고 합니다. 학습성은 뭐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하게 되는 생활이 아니라 후천적 학습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학습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잠깐만요. 두 번째 봅시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축적성을 갖고 있어요. 축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고 그 위에 뭔가 더 쌓여지는 거죠. 자, 처음에 우리나라 문화는 김치는 백김치였다 그래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고춧가루가 들어오고 나서 빨간 김치로 변했죠. 그러니까 백김치 위에 뭔가 추가가 되는 것들이죠. 또 이런 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책으로 전해져서 후세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각 지방으로 전파가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축적성을 갖고 있다. 자, 문화는 공유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는 한 사람만이 행하는 고유하고 독특한 행동 양식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활 양식으로서 그 사람들은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인이 있을 때 빨간색일 때 파란색일 때 이럴 때 알아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행동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는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요. 문화는 변동성을 갖고 있죠. 자,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거나 소멸되기도 합니다. 자, 결혼식의 패백 같은 경우, 옛날의 경우 보게 되면은 서양식 혼례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 전통 혼례 양식은 사라질 것 같지만 전통 혼례 양식을 중에서 패백이라고 하는 양식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결혼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축적성하고 어떻게 달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축적성은 전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뚝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무언가가 추가돼서 전승,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고 변동성은 문화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 문화는 총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문화의 각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전체적으로 통합성을 갖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단순하게 기술적인 측면이 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변화되기도 하였죠.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금줄이 있죠. 여기는 숯이고요. 여기는 고추들이 매달려 있어요. 이 집에는 남자가 태어났을까요? 여자가 태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남자가 태어났죠. 이제 남자가 태어났으면 고추를 달고 여자가 태어났으면 솔가지를 달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 집에서 금줄만으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공유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금줄을 단 것이 아니죠. 그 윗사람부터 배워와서 금줄을 달게 된 거죠. 학습성이겠죠. 또 지금은 솔가지와 고추를 구별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고추를 이렇게 단다고 그래요. 문화는 변동하게 되는 것들이죠.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숯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총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죠? 학습성, 변동성, 축적성, 총체성, 공유성 처음 얘기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건 제사인데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조상들에게 조상을 기리는 그런 것만이 아니죠. 이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서 절을 하는가에 따라서 위계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고 하게 되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 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문화는 단순하게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화 현상을 보게 되면 그 안에 5가지 문화가 어떻게 들어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문화는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마련이고요.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면서 다시 개인의 삶은 그 문화에서 결정이 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에서 한국 문화에 맞는 행동을 하기 마련이죠. 사회, 정치, 경제 역시도 그 사회 문화와 관련이 있어서 그 사회의 정치 문화 이런 말들은 정말 많이 쓰고요. 또 경제도 문화와 관련이 있죠. 뭐 일본인들은 소비를 아낀다. 이런 문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문화가 경제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문화 요소의 문화가 있는데요. 문화는 이제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가 있는데요. 물질 문화는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고 사용하는 재화와 그것을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도구나 건조물, 교통, 통신수단은 물질 문화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비물질 문화는
그 사회의 문화 유산을 전달하는 언어나 지식, 가치와 규범인데 비물질 문화는 다시 제도 문화와 관념 문화로 나눌 수 있어요. 제도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도인 거죠. 학교 제도.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문화예요. 제도 문화가 되는 거죠. 또 관념 문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 체계들, 이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념들, 이런 것들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문화 요소들이 있는데요. 교과서에서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술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물질 문화와 관련이 있겠죠. 상징은 어떤 그 신호등처럼 빨간불일 때 쓰고 파란불일 때 가고 이런 것처럼 그 의미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상징들이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언어예요. 그 3학년 법과 정치를 가리키는데 그 법적인 언어 단어들 용어들을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그 교과를 배우는데 그거 그렇게 사고를 하질 못하게 되죠. 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 신념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예술은 미술, 음악과 같은 아름다움과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화의 기능은 그 개인적으로 봐서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을 배우죠. 그러니까 뭐죠? 먹는 거부터 자는 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배우게 되고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해석 방식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봐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심령 욕구를 충족하면서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금 길게 했죠. 수고하셨습니다.